오늘 방송은요, 아스날 24-25 시즌 전반기 결산.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아스널 코리아의 회장님이죠. 제일 아스널을 잘 아시는 분이래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탯적인 부분을 한번 긁어와 봤습니다. 아스널이 현재 리그 20경기 기준으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페이스가 많이 늦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올해랑 작년이랑 승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그 순위는 오히려 이번 시즌은 리그 2위를 달리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포인트라는 다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시즌에는 아마 아스날 말고 이제 맨시티, 리버풀 이렇게 이제 두 팀이 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한 팀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지난 시즌에도 전반기 지나서 아마 2월 달까지는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요 3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뒤에 이제 리버풀이 슬슬 떨어져 나가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가 경쟁한 그런 리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에도 뭐 수학적으로 아직 뭐 한창 남은 시즌이고 뭐 많은 팬분들이 뭐 경기력에 관한 그런 의문이나 뭐 의구심이 많은 상황인데 뭐 그런 거는 이따가 뭐 차체 뭐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네. 뭐 얘기를 들어보고 어쨌든 뭐 단순 승점 계산상으로는 뭐 충분히 뭐 무언가를 포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너무 네. 이르다. 그리고 아직 1월 달에 그러긴 얘기를 나누기엔. 아, 또 제가 방금 떠오른 게 지난 시즌 초반에 포스테쿠클루의 토트넘이 리그 1위를 달렸었죠. 네. 그러고 후반기에 리버풀과 토트넘이 가라앉고 아스널이 후반기 때 무섭게 한번 치고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포스텍의 그 이제 첼시전이었을 거예요. 퇴장 아, 기간에 예. 라인 박싹 올려서 공격 축구하다가 4대 1인가로 지고서 네. 낭만 축구라고 극찬을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아스날은 수도 그때도 그런 라인 올리는 축구 못 한다고 이제 아스날 개욕 먹으면서 네네네. 그게 약간 뭐 진정한 축구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 네. 시즌 끝나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네. 그쵸. 우리 채팅에도 나와 있듯이 두바이 갔다 오고 후반기 때 18경기 16승 1무 1패 이러면서 원래 아스널 하면 사람들이 후반기에 약하다 그러는데 그런 편견을 완전 뒤집는 후반기에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냉정히 말했을 때 리그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뭐 30라운드, 33라운드에 승점 차이가 6점 차다 이러면 아, 힘들겠다 느끼겠는데 지난 시즌 데이터로만 봤을 때도 리버풀이 후반기에 승점 드랍을 많이 했었고 지금 승점 차이도 6점 차이 정도면 이번에도 리버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시즌 마지막 한 두세 경기 남았을 때 또 리버풀하고 아스날 맞대결이 리버풀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기대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6점 정도면은 충분히 어쨌든 뭐 아직은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 또 리그 막판에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 내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이 1.9로 리그에서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이 수비 축구를 하고 있다. 아, 이거는 되게 모순이 되고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경기당 실점이 0.9로 리버풀과 공동 1등입니다. 리그 초반에 리그 8경기에서 퇴장자가 나온 경기가 3경기가 돼가지고 아, 이번 시즌 아스널 실점 관련 스탯이 많이 안 좋겠구나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이 최소화가 됐다. 그리고 예상골 XG 값이죠. XG 값은 32점인데 실제 득점은 35점을 기록하면서 XG 값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했고 XG 실점은 16점인데 그대로 먹혔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그만큼 이제 골을 넣었다. 다만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장면들이 분명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공격수의 약간 퀄리티 문제 같아요. 퀄리티가 조금 예. 약한 부분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득점을 많이 못했다.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은 XG 값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지난 시즌들을 보면. 아, 예.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장면들을 봤을 때
제가 또 실점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은 저희의 실수로 인한 좀 실점들이 많은 편이라서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뭐 저는 수치상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어제 경기만 보더라도 득점까지 가는 길은 좋았는데, 골문 앞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회장님의 말씀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은 그 자꾸 뉴 스토크시티 아스널이라는 새로운 별칭이 생겼죠. 코너킥은 117회로 리그에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당 선방은 2.5회로 리그 19위인데요. 이거를 봤을 때, 슈팅을 진짜 안 내주긴 하는구나. 이걸 느끼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크하츠네 뭐냐 하면서 시간 끈다, 고의적으로 파울을 많이 한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제가 파울 관련 수치도 가져왔는데, 경기당 파울은 11.4로 리그 11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도 36회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그런데 퇴장은 3회로 1위입니다. 파울과 경고는 하위권인데 퇴장은 1위인, 정말 아이러니한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느낀 게, 경고가 적은데 퇴장이 많은 걸 봐서는 시즌 초반 아스널 팬 입장에서 억울한 판정이 되게 많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고 같은 경우에도 유독 아스날에 한해서 시간 지연 행위라는 좀 유독 이제 강력하게 적용하면서 경고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경고까지 포함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게임에서 나온 경고는 더욱더 숫자가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스토크 시티 축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플레이 자체가 스토크 시티의 그런 진짜 깡패 축구 같은 거칠은 플레이는 저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네. 이제 세트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엔 스토크 시티가 롱볼을 때리고 뭐 이제 롱드로잉에 있는 그런 플레이, 그런 것들이 좀 스토크 시티의 좀 이미지였는데, 아스널이 지금 그런 축구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닌데, 네. 어쨌든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뉴 미디어, SNS나 예. 유튜브 이런 데 이제 어쨌든 클릭을 유도하고 돈을 빨아먹기에는 아스널이 까는 기사만큼 좋은 게 없다. 이거는 뭐 예. 옛날에 이제 뭐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네. 시절부터 뭐 지금까지 충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득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팬들 간의 이제 약간 교류 같은 측면에서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이제 팬들 간의 이제 팬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네.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더 수단이 많다 보니까 그쵸. SNS가 발달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서로 이제 자가 복제, 자가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더욱더 만들어내고, 네. 얼마나 또 소비하기 좋습니까? 다른 팀들이 까기에. 근데 그거를 다른 팀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스날 팬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뉴스토크 시티라는 별칭은 아스널 팬분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군요. 근데 그때 당시 토니 플리스의 축구를 기억하시면, 로리 델랍이 그냥 투석기 던지듯이 하면서 박스 안에 일단 많은 선수를 때려 넣고, 지금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술처럼 블럭 형성이나 혼선을 주거나 그런 디테일은 없었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그냥 몸으로 미식축구 하는 거 마냥 빵빵빵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토크시티 홈 경기장을 이제 그 당시에 다녀왔었거든요. 예. 에 아스날과 경기가 있어가지고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진짜 그 잉글랜드의 전형적인 그 킥앤러시 롱볼 축구가 뭔지, 네. 그리고 이제 팬들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네. 아마 그 당시가 아마 램지가 다리가 부러진 다음일 거예요. 쇼크로스한테, 이제 어쨌든 램지가 복귀를 했으면 그럴 건데, 이제 현지 팬들은 이제 아스날을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이제 그런 챈트도 부르고, 네.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도 같이 깡패짓을 하고 있다. 그 정도의 네. 깡패짓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네. 지금 우리의 플레이나 그런 시청과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이냐? 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뭔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약간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저도 결론까지 가는 구조가 너무 단순하다 생각을 하는 게,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바로 스토크시티가 연상이 되는 거는 너무 단순화된 결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적 시장입니다. 방출자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주요 방출자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티에리 앙리의 14번을 달고 있었던 은케티아죠. 은케티아가 수정궁으로 2,970만 유로 이렇게 이적을 했고요. 아론 램스데일 같은 경우도 사우스햄튼으로 1,800만 유로로 영구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브리우 비에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친정팀 포르투로 임대 이적을 했고요. 아스널의 아픈 손가락이죠. 스미스로우 같은 경우는 풀럼에 3천만 유로가 넘는 거금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아스널의 왼쪽 풀백이었던 누노 타바레스는 라치오로 임대 이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방출자가 되게 많은데 주요 선수만 일단 이렇게 가져왔고요. 다음으로는 이적생입니다. 라임 스털링이 첼시에서 임대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임대생이죠. 아스널의 세컨 골키퍼 네투가 본머스에서 임대로 이적해왔습니다. 다음은 소시에다드에서 미켈 메리노, 그 다음에 볼료나에서 유로 스타죠. 칼라피오리, 그리고 다비드 라야가 원래 임대생 신분이었는데 이번 시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적 시장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많이 뭐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비판할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S급 측면 자원과 S급 중앙 스트라이커 영입 부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수비 쪽에서 저는 보강이 되게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려온 선수가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었고요. 단순 뎁스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선수 매각도 이전에 아스널과는 다르게 저는 그래도 금액을 괜찮게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라이스만큼의 빅네임 영입은 없었지만 향후 이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켜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너무 그 판매에 너무 힘을 쓴 게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판매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 네. 판매에 좀 신경을 쓰면서 좀 팀의 어쨌든 밸런스가 좀 깨진 측면이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스쿼드 구성이 좀 이번 시즌 운영에 좀 힘든 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감독에 대한 평가로 가보겠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의 감독님이죠. 일단은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게 왼쪽 윙 선수 기용 문제랑 득점에서 뭐 지나친 세트피스 의존도 등 이런 것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여론이 악화가 되는 게 좀 보입니다. 네, 이걸로만 평가하긴 좀 되게 모순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게 퇴장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즌 전체로만 봤을 때도 퇴장자가 3경기가 나오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리그 초반 8라운드까지 퇴장자가 3명이나 나왔다? 저는 유럽 축구 보면서 진짜 처음 봅니다. 그리고 왜 풀백만 그렇게 많이 사왔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풀백 이번 시즌 부상 현황을 보면 베나이트 부상 나있고 팀버 부상 이뤄있고 칼라피오리 부상 이뤄있고 토미아스 부상 이뤄있고 티어니도 부상 나있고 풀백 자리에서만 5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쪽 포지션에서만 5명 부상 이탈은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퇴장 억가와 부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악재 속에서 저는 되게 잘 버텨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고집은 이제 그만 이렇게 코멘트 내리겠습니다. 저는 감독 평가는 일단 선수 평가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근데 테티가 고집을 부린다는 포인트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이거는 어떤 게 고집인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제주스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네. 네, 다음번 선수 평가로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선수 코멘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선수 평가에 가야 되니까 조보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리버풀이나 맨시티, 토트넘, 세트피스 코치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팬들은 아스널 세트피스 코치인 니콜라스 조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조보의 위험을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스널의 수호신이죠. 다비드 라야입니다. 저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는데요. 이번 시즌 공중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저는 완벽했다 생각합니다. 보통 골키퍼를 평가할 때 선방은 좋은데 발밑이 아쉽다. 선방이 좋은데 수비진 조율이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하자가 다들 있는데 저는 라야한테 이번 시즌 하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더 추락할 수 있었는데 라야 덕분에 더 추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실제로 이제 뭐 퇴장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전반기 초반 한 11월 달까지는 라야가 먹여 살렸죠. 라야가 없었으면은 뭐 승점 보존이 힘든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챔피언스리그 주별 예선전 아탈란타에서 네. 1K 선방하고 나서 그 세컨 네. 볼까지 막는 장면은 이제 이번 전반기 최고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아, 그 예. 생각을 하면서 저는 라이한테 A 아, 등급. 예. 예. 라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아스널의 세컨 키퍼인 네투입니다. 본머스에서 임대를 왔고요. 저는 불출석 처분을 내리는 게 세컨 키퍼인데 올해 컵 대회에서도 경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콜리에서만 보이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경기를 나와야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를 못하는 당연히 상황이고, 그리고 네. 어제 FA컵 이제 경기가 있기 전에 이제 제가 개인 SNS에 혹시라도 네투가 안 나오면은 네. 이제 겨울에 우리 이제 영입 시장 정책에 맞춰서 네투가 이제 임대를 끝내고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네. 뭐 한 명 선수를 임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경기 안 나온 거 보니 어쨌든 윗선에서는 그런 카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인 즉슨 리그 내 임대 슬롯이 2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리그 그렇죠. 내 네. 임대 이적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트 임대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뭐 아스날에 필요한 자원을 뭐 리그 내에서 임대를 뭐 해올 수 있다면은 네. 스털링은 임대 해지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투 임대를 해지를 하고 네. 그 선수를 임대를 하는 게 어쨌든 네. 낫지 않나. 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윗선에서는.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아스날 팬으로서 이제 제가 말고 네투가 아스날 팬이어서 아스날 올 때 되게 좋아했는데 네. 뭐 한 경기도 못 뛰고 뭐 나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평가 보류. 역시. 네. 네투는 평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첸코입니다. 원래 진첸코가 많은 비판이 있었죠. 수비적에서 불안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지난 시즌은 지난 시즌이고 이번 시즌 진첸코가 그래도 7경기 물론 교체로 2번 출장하긴 했지만 진첸코가 잠깐 나왔을 때 수비 불안이 저는 크게 드러났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진첸코 일단 경기 나온 게 리그 7게임, 네. 그다음에 챔스 2경기인데 20분, 그다음에 뭐 카라바오컵 2경기인데 74분, 330분 정도 이제 소화를 했는데 뭐 그냥 자릿수를 채워주는 정도인지 큰 영향 자체는 없었다. 네. 저 D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첸코는 D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키어런 티언입니다. 제가 이거 대본을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전이래 가지고 시즌 출장 기록이 없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었죠. 저는 티언이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뛰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 불가 이렇게 내리긴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마 한 경기 선발로 나왔죠. 카라바오컵 크펠전일 거예요. 네. 그 경기 선발로 나와서 어쨌든 좀 긴 시간을 나름대로 뛰어주면서 그 경기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네. 뭐 추가로 아마 한 경기인가 2경기 더 교체로 나와서 뛰면서 어쨌든 뭐 기상 상황에서 뭐 뛰긴 했다. 네. 그냥 저는 평가 D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미아스 다게이로입니다. 저는 길게 코멘트도 하기 싫은 게 바로 F 주겠습니다. 이 선수가 실력이 F다 이런 게 아니라 팀이 어려울 때 나타나줘서 팀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팀이 어려운 상황에 본인도 부상으로 같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시즌 아스널에게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제가 더 화가 나는 점이 막상 또 나오면 1인분은 항상 해주는 선수입니다. 나오면 그래도 팀 스쿼드에 도움이 돼주는 선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화가 나서 토미아스한테는 F 주겠습니다. 토미아스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죠. 뭐 우측, 좌측, 풀백도 다 소화 가능하고 네. 센터백까지 소화 가능한데 이번 시즌은 이제 국대 경기의 여파와 네. 부상으로 네. 교체로 나와서 아마 한 10분도 안 뛰었을 거예요, 선수. 네, 여기 출전 기록에 네. 이번 시즌 한 경기 나와서 6분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경기도 아마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원래 이제 경기를 뛰는 게 아니고 엔트리만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네. 그 경기에서 아마 팀버 부상인가 이게 발생해서 아, 네, 맞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서 이제 뛰면서 이게 부상이 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는 뭐 이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소식도 전혀 없는 상태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혀 팀에 이제 기여하고 있는 바가 없죠. 그래서 네. 저도 F 등급 부여하겠습니다. 네. 토미야스는 회장님과 제 마음을 똑같이 만들어주네요. 뭐 이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 시즌에 팀에 기여한 바가 너무 낮다. 없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베나이트입니다. 베나이트 역시도 무릎 수술 부상으로 인해서 팀이 어려운 시기에 스쿼드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아스널이 추락할 때 베나이트의 부상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그래도 저는 베나이트한테 나쁜 평가를 내리기가 싫은 게 그동안 팀에 큰 부상 없이 센터백이면 센터백, 오른쪽 풀백이면 풀백 너무 잘해줬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 어느 롤을 맡기든 저는 다 1인분 이상, 오히려 그 이상을 보여줬던 선수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여한 걸 고려해서 물론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많지만 B 주겠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동안에 뛴 걸 이걸 고려를 하면 네.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게 약간 어쨌든,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올해 그냥 경기만 봤을 때 어쨌든 경기를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었지만 어쨌든 부상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네. 경기를 못 뛰는 것 때문에 저는 C 네. 등급 주겠습니다. 자, 베나이트도 이제 곧 있으면 복귀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요? 지금 2월 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빨리 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귀를 해주면 좋은 게 이제 뭐 저희 살리바나 네. 그다음에 팀버 그리고 왼쪽 풀백이 어쨌든 부상이 있을 때 네. 팀버를 왼쪽으로 돌리고 이제 화이트가 오른쪽에 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B는 높은데, 제가 약간 또 얼빠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입니다. 저는 S 주겠습니다. 반다이크 이후 프리미어리그를 이끌어 나갈 센터백이라고요. 한때 리그 골수가 제주스랑 비슷했을 정도로 엄청난 득점 페이스도 보여줬고요. 개인적으로 살리바가 원래 아스널에서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센터백인데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리바보다도 저는 마갈량이스가 더 나은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S가 나오는구나. 저는 등급을 A, B, C, D, F로 미리 나눠놔가지고 예. 그러면 A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에게는 S 등급이 없습니다. 그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가브리엘은 당연히 A죠. 예. 네. 뭐 지금 아스날에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어쨌든 코어 라인 한 축이고 이번 시즌에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진 집중력으로 뭐 수비도 이제 기본 이상 항상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공격 쪽 왼쪽 풀백 자리나 왜 여기까지 이제 어쨌든 팀의 지지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겠지만 네. 왼쪽 풀백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뉴캐슬전 카라바오컵 때는 우측 윙과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막판에 헤딩까지 노리는 그런 전술을 소화하는 거를 네. 보면서 네. 그리고 저희 세트피스의 이제 공격의 중심은 또 마갈량이스를 중심으로 세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이고 중요한 역할을 전반기 동안 잘해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등급. 네. 마갈리게스는 두 명 모두 다 A가 나왔고요. 다음은 살리바입니다. 살리바 역시도 아스널의 스타 선수 중 한 명인데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갈량이스의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살리바는 B 플러스 주겠습니다. 예, 저는 살리바 A입니다. 예. 그냥 잘해요. 네.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대로만 계속 가면 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나은 센터백 조합이 어딜까 했을 때 저는 살리바 마갈량이스랑 반다이크 코나테 빼고는 진짜 떠오르지가 않더군요. 저는 아스날 역사에 지금 남는 센터백 듀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선수들이 그리고 뭐 큰 실수를 하고 있지 않고 잘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어쨌든 중심축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A 등급 둘 다 부여했습니다. 예. 다음은 위르겐 팀버입니다. 부상으로 많은 경기 수를 소화 못하면서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아마 큰 부상 이력이 있기에 몸 컨디션 관리 조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팀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즌 봤을 때 왼쪽보다는 우측면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이라 그러죠.
그게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 선수의 고점은 지금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저는 C 주겠습니다. 저는 팀버는 이번 시즌까지는 B 네, 평가합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부상이 잠부상 있긴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해서 꾸준하게 출전하고 있고 팀이 어쨌든 우측 공격 작업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전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예, B 평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키비오르입니다. 좋은 말이 많이 못 나올 것 같은데요. 팀이 어려울 때 그런 말이 있죠. 어린 선수가 나타나서 팀을 구하는 것은 무슨 오히려 팀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키비오르는. 냉정히 아스널에서 주전으로 뛸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선수가 재능이 없냐? 그건 아닌데요. 그냥 아스널 축구랑은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정말 재능이 없는 선수라면 세리에나 이런 데서 지속해서 선수 영입 문의가 들어오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길게 보더라도 아스널에서 주전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D 주겠습니다. 키비오르가 이번 시즌에 예, 경기를 나올 때마다 항상 꼭 실수를 하나씩 해서 그 실수가 조금 이제 팀의 생존을 드랍하는 네, 경기로 연결이 된 게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뭐 실력이 부족하느냐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키워 나가야 되는데 뭐 적응의 문제도 있고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를 아마 우리가 오래 안고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부상일 때 나와서 뛴 거니까 그래 사람 네. 머릿수 채웠으면 됐다. 저는 네. D 주겠습니다. 예. 예. 스쿼드 뎁스요. 예. 다음은 루이스 마이스 스켈리입니다. 유망주에 대한 평가는 항상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은 게 이번 시즌 아스널이 그렇게 풀백을 모았는데 부상이 정말 많이 터졌죠. 그런 와중에서 스켈리가 나타나면서 저는 기존 왼쪽 자원들이 엄청나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스켈리가 잘 메꿔줬다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있게 하는 플레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조금 아쉬운 거는 몸이 좀 왜소해 보인다. 저는 스켈리는 B 주겠습니다. 예, 스켈리 뭐 이번 시즌에 적절한 출장 기회는 계속 받으면서 저는 후반기에 조금 이제 많이 써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팀의 사정상 부상으로 경기를 좀 더 빨리 많은 시간 나오게 되었고 이제 다만 어쨌든 준비 기간이 필요한 선수 유스인데 네. 빨리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뛰면서 뭐 잠깐의 부상이 있었고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부상 회복 뒤에 나와서 성인 레벨에서도 잘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적응을 하면 진짜로 뭐 기사에 나온 대로 향후 잉글랜드 풀타임 자원으로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경기 내에서도 뭐 자잘한 수비 실수를 제외하고서는 뭐 경기 내에서도 상당히 성인 레벨에서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도 네. B등급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은하네리가 항상 한창 핫할 때 스켈리랑 같이 찾아봤는데 원래는 은하네리보다 스켈리가 더 밀어줬던 유망주였다 그러더군요. 예, 스켈리가 그 아디다스 관련된 스폰서도 먼저 후원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은하네리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스켈리가 먼저 받으면서 뉴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유망주 때부터 대단한 선수였네요. 다음은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입니다. 이번 시즌 볼루나에서 이적을 했죠. 팀버와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출전 시 왼쪽에서 또 다른 공격 루트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칼라피오리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랑 왼쪽 윙 공격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팀 스쿼드에 기여를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C등급 주겠습니다. 칼라피오리 처음 이적했을 때 이제 했던 얘기가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우리의 주전 왼쪽 풀백 자원이다. 이 선수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어쨌든 더 잘 돌아갈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복귀를 첫 부상 복귀하고 나서 맨시티전 때 처음으로 왼쪽 풀백으로 출전을 하면서 네. 이제 데뷔골까지 넣으면서 아, 또 예. 이제 경기도 굉장히 잘 풀어주는 모습을 네. 보여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는데 경기를 뛰면 뛸수록 수비적인 포인트에서 네. 약간 리그의 차이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응을 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비 미스가 좀 자주 나오는 편 그리고 부상이 또 잦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네. C등급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칼라피오리가 예전에 로마 시절에 1년 정도 쉰 큰 장기 부상 이력도 있긴 하더군요. 그걸 봤을 때 계속해서 선수 컨디션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시즌은 부상이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네. 뭐 유로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부상을 안고 시작한 선수들이 좀 많아서 아, 예. 이런 것들이 좀 컨디셔닝이 잘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유독 좀 더 부상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선수도 여름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유로 치르고 바로 리그를 소화하고 있으니까 누적된 피로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이제 좌풀백 수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칼라피오리는 아직 어린 선수이고 이제 리그를 바꾼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뭐 코칭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코칭을 하면은 뭐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2년, 3년 뒤에도 왼쪽 수비에 계속 문제가 있으면은 뭐 스켈리가 주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